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체의 대표님이나 또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보시면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물론 또 너무 디테일하게 또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민행입사 자문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컨설턴트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소위 경영 컨설팅을 한다는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업 승계하면 보통 이제 보험하고 연계해서 뭐 미리 준비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돈을, 뭐 회사, 법인에 또는 병원에 돈을 모아놔서 나중에 뭐 가압승계 들어가는 뭐 세금을 낸다거나 그런 개념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 저희 행정사법인 민행24에서 하는 법인기업 대표님들과 병원장님들에 대한 가업승계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가업승계를 위한 행정기장이라는 내용으로 좀 안내를 하고 싶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법인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규모,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규모의 소기업 정도의 한 매출 50억 이내? 50억도 큰 거일까요? 뭐 하여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압승계의 개념이 사실 크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회사에 어떤 유보금이 많거나, 물론 이제 유보금이라는 게 실제로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무제표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유보금이 좀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고액 세금을 내고 계시는 사업장이라면 저희의 자문을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법인과 병원, 요게 이제 대표 오너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게, 가업승계 행정 쪽은 이제 뭐 크게 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혹자에 따르면 뭐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자문을 하면서 나름 정리한 내용이, 이제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경영 컨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보험 쪽에서 하는 가업승계는 말 그대로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비용을 뭐 저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해서 나중에 뭐 후손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계자든 후손이든 어쨌든 자녀분들이나 어쨌든 뭐 내 회사를 물려받거나 내 병원을 물려받은 사람한테 물려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이제 내줄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이제 모아주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이용하시고, 민행에서 하는 가업승계 행정은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좀 쉽게 표현하면, 물론 이렇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모로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거의 고액 자무일 수밖에 없어요. 뭐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2, 3년 정도는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쉽게 설명드리면, 결과적으로 법인이든 병원이든,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병원장의 자녀가 꼭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의사가 아니고 일반인 신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든 이제 병원이든 다음 뭐 자녀든 가족이든 넘겨주는 그런 가업 승계적인 차원을 봤을 때는 별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호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뭐 좀 굳이 표현하면 지주회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가업을 승계받을 뭐 후손, 뭐 자녀라든가 가족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한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넘어가는
제조업의 대표님이신데, 뭐 당연히 제조업이지만 그래도 지금 뭐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되고 계시고, 유보금도 이분은 뭐 어떤 재무제표상의 유보금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재산이 실제로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이제 분이시라서 뭐 좀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비밀 유지가 있기 때문에 좀 대략적인 부분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런데 자녀분들한테 어떤 뭐 배당을 그렇죠, 이제 주식을 줘서 주식을 줄 수도 있고 해서 뭐 자연스럽게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증여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뭐 복잡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이나 세무사님들께서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민행의 처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실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업무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불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실 뭐 상장사가 아닌 이상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뭐 외부 투자, 기관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제 대표이사분들이 거의 뭐 51%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증자를 시켜서 사실은 그 증자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지주회사에서 지분 투자를 하는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자녀분이 의사라면 같은 뭐 예를 들어 피부과다 아니면 성형외과다 그러면 그 과에 나와서 의사를 받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의사 하면서 이제 뭐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병원장 분들이 남자분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아내분들한테 컨설팅 법인이나 뭐 병원 컨설팅 법인이나 일반 컨설팅 법인이나 아니면은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그런 업종의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 뭐 MSO라고 해서 병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법인인데 그것도 사실은 좀 약간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한번 유튜브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을 설립할 때 꼭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의사 면허가 있어서 병원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네.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조합법인이 있어서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분점으로 의원을 설립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병원장님이 계시고 자녀분이 있는데 이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의사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돼서 그 병원을 투자 설립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운영케 하는 그런 형태면 병원장은 이제 이후에 뭐 본인 아들이나 자녀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병원의 의사는 이제 소위 말해서 페이닥터, 그러니까 병원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채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SO 같은 그런 법인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의료행위는 병원이 하게끔 하고 그 이외의 관리적인 매니지먼트는 별도의 법인에서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어쨌든 뭔가 증여를 하거나 뭐 상속을 하거나, 대부분 뭐 상속보다는 증여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나의 어떤 기여율 없이 부모한테 상속 재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건데, 사실은 민행이 갖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행정기장 자문을 받으시게 되면은 사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러니까 법인 또는 사업체를 구성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넘겨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유튜브 하면 나중에 뭐 야 이거 뭐 합법적이지 않은 네 그런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절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업승계, 그러니까 가업승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민행24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자문하는데, 대신에 가업승계 행정기장 업무는 상당히 고액이라는 부분만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1년 안에 끝나지 않아요. 최소한 2, 3년 이상 걸리니까 그렇게 절차적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